오늘 할 내용은 평행이동입니다. 자, 그럼 평행이동이 일단 뭐냐? 이거 글씨 봐요. 자, 평행이동이 뭔지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평행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도형이나 이제 모양이 있어요. 어떤 모양이 있는데 우리가 모형을 바꾸지 않고 모양을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 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도 모양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는 이것도 기울어진 거를 바꾸면 모양이 바뀌는 거야. 그쵸? 그쵸? 그래서 요 상태 기울기를 그대로 어딘가로 움직이는 거야. 어딘가로. 그러면 우리는 좌표에서는 뭐 어떻게 나타내냐면 X축과 Y축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면은 수직선에서는 X축으로만 돼 있고요. 그쵸? 그래서 X축으로 이동하고 Y축으로 이동하고 좌우 위 아래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 이렇게 가는 거는 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X축, Y축으로 이렇게 이동한 양을 알려줘서 그 양만큼 어딘가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할 게 이 평행 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점을 평행 이동하는 거, 점도 결국 어떤 도형입니다. 도형. 그래서 점을 평행 이동하는 거는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을 이동했다라는 거는 자, 여기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했을 때 요 좌표는 A만큼 더해진 거니까 X에서 A만큼 더해진 거 맞죠? 그리고 요 좌표는 X, Y에서 B만큼 더해진 게 되는 거죠. 그쵸? 여기가 B좌표니까, Y좌표니까. 여기가 Y좌표고, 요 길이가 B니까. 여기가 X좌표고, 요 길이가 A니까. 그래서 점이 이동된 거는 그냥 이동한 만큼 더하시면 돼요. 그냥 각각의 점에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돼. 자, 점을 이동했을 때는 X축으로 이동한 만큼 더하고 Y축으로 이동한 만큼 그 Y값에서 더하시면 된다. 됐어요? 그래서 양의 방향이면은 오른쪽, 음의 방향이면 왼쪽. 그쵸? 그래서 또는 아래, 오른쪽, 위. 그쵸? 그래서 X축의 방향을 평행이동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값을 정해줄 거야. 정해줄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형을 이동할 때 어떻게 하냐? 자, 도형을 이동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 이렇게 해서 x 대신 x 마이너스 우리 그거 생각하면 돼. 2차 함수 y는 ax 제곱이라는 거를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이때도 어떻게 다뤘냐면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 그쵸? 이거는 A의 제곱하고 X축으로 P만큼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 쓸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동한 축을 비워두시면 돼요. X축, Y축 둘 다 이동했어? 그러면 X자리, Y자리를 이 Y자리, X자리를 그대로 비워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똑같이. 그리고 나서 비워준 자리에 얘는 Y자리였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빼주시면 되고요. X에서 P만큼 빼주시면 돼요. 그 값이 우리가 이 도형을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무조건 이동한 만큼 빼서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됐지? 그러면 생각보다 평행이동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아니, 대놓고 어렵지 않아. 평행이동은 그렇게 대놓고 어렵지 않아. 잘 봐. 그러면 너네가 판단해야 될 건 이거야. 자, 여기서 점을 이동할 때는 요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고요. 뭐라고 써 있잖아요. 자,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F에 X, Y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X와 Y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뜻이야. 이 뜻이.
그러니까 f 어떤 x와 y로 이루어진 함수의 모형을 말하는 거야. 물론 f라는 말이 함수 이러니까 우리가 함수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f는 그냥 어떤 문자로 이루어진 식인데 그 문자를 요 안에다 써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맨날 fx 하는 것도 x로 이루어진 식 그리고 우리가 뭐 나머지 정리할 때도 qx 나머지 할 때도 rx 막 이랬잖아요. 말 그대로 몫이 q인데 x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qx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요걸 보시면 도형인지 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얘 잘 봐. 얘는 점이죠, 점. 그러면 x가 x 플러스 1이 됐어. 그쵸? 그럼 얘는 점이 이동한 거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더해졌다는 건 그냥 1 그대로 이동한 거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b만큼 이동을 한 거야, 그냥. 똑같이. 그럼 얘도 똑같아. 마이너스 2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을 때 더하고요. 3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했으니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이동한 점이 이게 됐대요. 그럼 얘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b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1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을 해준다. 다음 마찬가지. 자, 5, 마이너스 1을 3, 4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래. 얘로 옮긴 거야. 그럼 자, 나는 x를 얼만큼 이동을 해야 저 값이 되냐면 이만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이 된 거야. 맞죠? 그리고 y축으로는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거니까 5만큼 이동한 거죠. 네, 5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옮겨지는 점, 얘가 어디로 옮겨지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서. 자, 가끔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가 얘로 옮겨지는 점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B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된다는 뜻이야. 근데 얘가 하는 말은, 지금 이 문제가 하는 말은 얘가 얘로 이동을 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거 같지? 그치? 문제 잘 봐야 돼. 문제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얘를 옮기는 건지 누군가를 옮겨서 얘를 만드는 건지 그거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문제 대충 읽어가지고 하는 경우 많아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그쵸?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하는 거 5 더하는 거니까 2.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요게 다야. 요게 다. 실제로 그래서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애초에 평행이동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아. 대부분 원을 제일 많이 활용할 건데 평행이동. 원을 제일 많이 아니면은 가끔 점, 직선 이런 애들도 이용을 하는데 직선 같은 경우는 y축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 그렇게 안 쓰진 않는데 그렇게 많이 쓰진 또 않아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y축을 평행이동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y절편만 바꾸는 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이제 원에서 좀 많이 다룰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직선이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유독 원이 많이 나온다는 것 뿐이에요. 자, 다음. 자, 점이 이걸로 옮기는 평행이동을 한대. 어떻게 시켰는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x축으로 얼마? x축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만큼. y축으로는 얼마? 마이너스 3만큼 줄어든 거죠. 그치? 그러면
이때 요 직선이 여기로 옮겨진대. 맞아요? 그럼 얘를 똑같이 x축으로 2, y축으로 y3 이동하라는 거야. 그럼 x, y 다 이동했으니까 자, x 비워두고 y 비워두고 처음에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x 자리, y 자리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서 요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줘. 평행 이동할 때는 이렇게 쓰시는 연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얘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a가 3 b가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 아마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빨리 끝날 수도 있어. 문제 풀 시간이 좀 많을 수도 있어. 다음 자, 3번. 자, 포물선과 원을 평행 이동하는데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y축의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이 위에 있을 때 자, 요거는 이차 함수를 이동하는 거니까 우리 이차 함수 이동을 많이 해봐서 사실 평행 이동의 단원에 들어가기에는 살짝 애매한 감은 있는데 어차피 얘 같은 경우 이제 꼭지점을 반드시 찾아야 되잖아. 그럼 꼭지점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그냥 꼭지점으로 만들고 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꼭지점 안 만들고 대입을 할 수 있냐?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y 비워놓고요. 이 x자리 비워놓고 마이너스 4x 또 하나 있으니까 비워놓고 5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y축의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p 플러스 2만큼 이동했다.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다.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다. 다 대입하시면 똑같이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되는데 어차피 꼭지점을 찾아야 될 거라면 그냥 꼭지점을 이동하는 게 낫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입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꼭지점으로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꼭지점을 먼저 찾아줍시다.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래서 y는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됐죠? 그러면 꼭지점이 뭐야? 1,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법은 두 가지야. 꼭지점을 그냥 이동시키세요. 1,3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1 플러스 p y축의 방향으로 3 플러스 p 플러스 2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때 이 꼭지점이 x축 위 그게 뭐야? 얘가 0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점을 가지고 뭘 하라고 했을 때는 점을 이동시키는 게 제일 편해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도형을 이동하는 게 아닌 어떤 특정 점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하다 쉽다. 물론 도형을 이동해도 똑같이 나오긴 한다. 하지만 좀 더 편한 걸 찾아야 되니까 원을 이동할 때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원의 중심을 이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점을 찾을 때는 마찬가지로 점을 이동하는 거니까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일단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마 이동한 거야 얘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쵸? 점이죠 점.
점 이동한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중심을 찾아야 돼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a 이거 4랑 1 더하니까 5 됐죠? 근데 여기서 얘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찾지가 아니라 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얘가 이동을 해서 이걸로 이동했잖아요. 맞지? 그럼 원의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 그 원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뭐야? 반지름이야. 원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를 정하는 거는 반지름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변하진 않을 거니까 반지름이 같을 거라는 거야. 그럼 반지름 제곱이 3이니까 얘도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A가 2라는 게 바로 나오네요. 먼저. 됐지?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원의 중심인 점을 이동하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중심이 뭐야? 마이너스 2, 1이 이동을 해. 어디로 이동을 해? 1, 마이너스 b로. 맞아요? 그럼 얘 x축으로 3을 이동한 건 맞죠? 마이너스 2에서 1 됐으니까.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4 이동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이동하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네. 그치? 그 얘기는 b가 3이 된다는 소리네요. 맞아요? 이게 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다예요. 이게 평행이동 끝이야. 그래서 평행이동은 사실 내용이 그렇게 없어. 평행이동 그렇게 내용이 없어. 그리고 평행이동은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럼 쭉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 대칭이동이 나와 이제. 자,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언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배운 거거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우리 그런 거 있어. 도형 배울 때 5학년 때인가? 점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 기억나? 그쵸? 그래서 점대칭 도형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조금 엄마 이렇게 돼 있을 때 점대칭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여기 이동해서 이렇게 잡고 여기 이동해서 이렇게 잡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렸던 거 기억나? 초등학교 때? 그쵸? 그리고 선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미술에서 데칼코마니죠. 그쵸?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도형이 있으면 좌우가 대칭이게끔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걸 배웠을 때 했던 게 있었어. 구했던 게 있어서 뭔지 기억나니? 초등학교 때 딱 점대칭인 뭐 하나 있었어. 딱 하나. 일단 대응하는 변의 크기가 서로 다 같다. 이거는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였더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맞죠? 이게 점대칭 도형의 핵심입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길이가 같다라는 게 핵심이야. 됐죠? 됐죠? 잘 기억해. 점을 기준으로 길이가 같다. 그리고 선대칭 도형은 뭐 있더라? 길이 같은 거 있었어요. 얘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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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근데 하나가 더 있다? 뭐지? 얘는 하나 더 있었어. 수직. 수직까지. 그러면 수직을 우리가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첫 번째, 얘는요, 점과 점이 주어지면 그거의 중점이 대칭인 점이야. 그래서 중점을 이용할 거야. 선대칭은 이 점을 두 개를 보면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요. 맞죠?
그럼 그 중점을 구해서 직선에 대입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성립해야 돼. 또 하나가 뭐야? 기울기가 서로 어때야 돼? 수직이어야 돼. 그래서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점대칭은 이등분, 선대칭은 수직 이등분. 그러면 수직인 걸 생각했을 때 선에 대한 수직, 그럼 수직인 직선끼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접근하시면 이거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직 2등분이니까 중점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개만 알면은 대칭 이동도 엄청 막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어떤 도형을 한 점이나 직선에 대칭 이동한 도형, 그게 점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점대칭과 선대칭 같은 경우는, 선대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등학교 아니지. 중학교 1학년 때도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 세 개 해봤죠? 이 세 개는 해봤어요. X축 대칭은 Y의 부호를 바꾼다, 맞죠? Y축 대칭은 X의 부호를 바꾼다.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를 바꾼다, 맞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추가되는 게 뭐야? Y는 X의 대칭인데, Y는 X의 대칭은 XY의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알아둘 거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거든요. Y는 X는 자리 바꾸는 거잖아요.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은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자, 점 대칭이 이거, 점을 대칭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도형도 대칭하면 똑같아요. 자, 도형도 X축 대칭일 때는 F의 X, Y는 0을 F의 X, 마이너스 Y의 부호를 바꾸시면 돼요, 그냥. 그쵸? 그러면 당연히 Y축 대칭은 X 부호를 바꾸는 거고,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를 바꾸는 거고, Y는 X 대칭은 XY의 자리를 바꾸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은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냥 바꾼다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잘 봐. 제가 4,6을 X축에 대칭 이동한 점이래요. X축에 대칭 이동한 점. 그러면은 4, Y에다가 부호 바꾸는 거죠. 이게 P야. 그리고 문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끄는 거야. 그리고 다시 얘는 Q는 4,6을 Y축에 대칭 이동한 거야. 됐죠? 4,6을 X축에 Y축 대칭하니까 마이너스 4,6입니다. 얘를 대칭하면 안 돼. 알았지? 이거 생각보다 은근히 실수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P와 Q를 둘 다 구해놨잖아요. 그쵸?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 그냥 앞에서 했던 대로 구하면 되겠네. 어떻게? 4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러면 8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3 기울기고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 지나는 점 4,6 쓸까요?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거 지나는 거. 그쵸?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0인가요? 그냥? 이건가? 그쵸?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앞에 거를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일단은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무조건 앞에 배웠던 내용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게 1번입니다. 무조건 1번입니다. 다음. 자, 도형의 대칭 이동은 단순해요. 그냥 무조건 X는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꾸고 Y는 X의 대칭은 자리 바꾸라는 거에 선생님이 무슨 뜻이냐면 Y는 X의 대칭 이동한 원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일치한대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대칭 이동을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y는 x의 대칭, 선생님 아까 어떻게 알았어?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맞지? 그러면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써져 있는 x는 y는 x로 쓰시면 돼요. 그럼 얘는 y로 바꾸고 x로 바꾸고 이게 다야. 끝이야.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중심을 찾으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1에 1, 4 더하니까 4. 근데 얘가 대칭이동한 원과 이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래. 그럼 얘의 중심을 찾아야 돼.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2,1을 이동을 했을 때 1, 마이너스 2랑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치? 그럼 x축으로 얼마? 요만큼이니까 3. y축으로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되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문제만 잘 읽으시면 크게 어려울 만한 거는 없다. 다음 문제도 사실 금방 풀만하다.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래요, 먼저. 그럼 y는 3의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 나머진 그대로. 그쵸? 그러면 이제 y는 3x-3a 플러스 2라는 식이 되고요. 원점의 대칭 이동. 그럼 원점의 대칭은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x와 y의 부호를 바꾼다. 그쵸? 그러면 y도 마이너스 y로, x도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꾸란 뜻이야, 그냥. 됐어요? 그럼 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y는 3x 플러스 3a 마이너스 2니까 어디를 지난대? 2,1을 지난대요. 그래서 2랑 1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럼 끝. 그럼 6 플러스 3a 마이너스 2는 1. 3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됐죠? 뭔가 오늘 좀 쉬어가는 코너 같은 느낌이죠? 쉬어가는 코너. 살짝 쉬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수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사실 이 문제가 예전에는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던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너네 점과 점사의 거리가 예전 교육과정에 나왔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좌표가 있으면 좌표 평면이 있으면 A, B 뭐 대충 여기쯤 이게 B가 있어요. 그리고 X축1을 움직이는 좀 P가 하나가 있대요. P가 하나 있대. 그랬을 때 우리가 이 AP랑 BP의 길이를 더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쵸? 그쵸? 자, 그럼 언제가 최소예요?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또 과학으로 가나? 빛이 반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 거울이 없다고 치면은 빛은 이걸 뚫고 그대로 가겠죠. 그쵸? 자, 그러면 뚫고 갔을 때 요렇게 대칭 이동한 곳에 요 점에 B'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은 거 알죠? 맞죠? 그러면 잘 봐. A 좌표는 지금 뭐야? 0,2. B 좌표는 6,3. 그럼 얘는 B'은 X축 대칭했으니까 6, 마이너스 3 이거잖아요. 그럼 봐봐. 나는 이렇게 더하는 거나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더하는 게 서로 같죠? 왜? 요 두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수직이고 변 같고 그래서 RHS 합동이 되잖아요, 둘이. 그러면 결국 나는 A에서 B'까지 가는 거를 구해야 되네?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것 중에 가장 짧은 게 뭐겠어? 직선으로 있는 거죠. 그쵸?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가 가장 짧을 겁니다. 이렇게 직선이 됐을 때가. 그래서 요 직선의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6에서 0 뺀 거 제곱 36 하면서 2 뺀 거 제곱 25의 루트 이게 최소값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루트 61.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뭘 구하는 게 또 문제에 나오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P의 좌표. 그때 P의 좌표를 구하시오.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자, A랑 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 6에서 0 뺀 거 6분의 마이너스 하면서 2 뺀 거 마이너스 5. 그쵸? 기울기 이거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6분의 5 x 플러스 y절편 2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거 x절편 y 0 넣으면 6분의 5 x는 2 x는 5분의 12 이거죠. 그래서 얘가 5분의 12, 0 이것까지 찾을 수 있어야 돼. 실제로 문제에서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좌표 찾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때 피해 좌표를 구하시오 이런 것도 자주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반드시 튕긴 벽에 대하여 기준으로 대칭을 하는 거야.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됐을 때 X축 Y축에 이제 튕겨서 그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최소값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튕겨진 벽은 얘죠. 그럼 요거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해서 이렇게 선을 찾는 거야. 그럼 이 길이를 구한 게 최소값이야. 됐어요? 그리고 얘네 둘의 교점이 그때 좌표고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튕겨진 벽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된 문제로 이런 것도 나와요.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 당구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당구 할 때 이렇게 사각형 돼 있으면은 여기서 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 그럼 최단 거리. 그럼 벽이 몇 번이야? 하나, 둘, 세 번 튕겼죠. 그럼 세 번 평행 이동이. 여기 평행 이동 한번 하고요. 여기에 대한 평행 이동 하고요. 또 요거에 대한 평행 이동 한번 해서 요 길이 찾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벽에 대하여 튕긴 벽에 대하여 대칭을 튕긴 벽 횟수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것도 문제가 생각보다 종종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칭 이동의 최소값 구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점대칭과 선대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점에 대한 대칭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2등분한다. 그쵸? 그래서 중점이야.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중점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이거 외우지 마. 이거 어차피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근데 외워두면 좋은 거는 당연히 좋긴 합니다. 좋긴 해요. 점대칭 같은 경우는 이거 외워두시면 좀 편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점대칭 보통 애들이 2a 빼기 x를 대입한다. 그때 a는 점을 알려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2a 빼기 x의 대칭이다라고 하면은 2a 빼기 x, 2b 빼기 y를 대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점대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워서 쓰는 경우도 아주 있긴 해요. 그래서 점대칭은 솔직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외워도 좋다. 외워도 좋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선대칭은 이걸 어차피 외울 것도 없죠. 여기서 나온 건 딱 두 개야. 중점, 수직. 그래서 수직 2등분. 그러니까 둘의 중점을 구해. 여기 있네. 그쵸? 그리고
둘이 기울기를 구해. 얘랑 수직이네. 이거 두 개 구한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한번 문제를 보면서 다뤄볼게요. 이게 아마 마지막일걸? 아니네? 얘가 끝인가? 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자, 점 2,3을 점 이거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대.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봐. 자, 2,3이 여기 있어. 마이너스 3이. 그리고 직선에 대하 이제 점에 대하여 이렇게 이 점 마이너스 2,1의 대칭 이동을 여기서 대칭 이동을 한 거야 여기다가. 그럼 요 점을 우리가 모르니까 a, b라고 둬. 맞죠? 그럼 나는 이 a, b를 어떻게 구하겠어? 둘의 중점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선생님. a 플러스 2에 2로 나눈 거 컴마 b 마이너스 3에 2로 나눈 거가 대칭 이동한 점이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네. 그럼 끝났어요. A는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6, B는 요게 2가 돼야 되니까 5. 맞죠? 이런 식으로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 말했던 아까 중점. 자, 원을 이거에 대칭 이동한 것도 똑같아요. 잘 봐. 원을 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을 때 원이 여기 또 생긴대요. 그럼 이렇게 대칭 이동했을 때 이렇게 점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거를 각각 점을 각각 다 찾아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점을 찾으시면 돼요. 요렇게. 중점을 이동하세요. 원의 중심을 이동해서 대칭 이동된 원의 중심을 찾는 거야. 그러면 자, 얘 중심 찾아볼까요? 얘부터 찾아보면 x-5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24 플러스 25니까 1. 그럼 여기가 5,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네요. 맞지? 그러면은 요거 3,4의 대칭 이동을 한 점이니까 나는 이 점을 몰라. 이 점을 모르니까 a, b로 둘 거고요. 둘 거고. 그러면 얘네들의 중점이 이거니까 a 플러스 5 2로 나누고 b 플러스 0 2로 나누면 얘가 3,4다 이거네요. 그럼 a는 1, b는 8 이렇게 되죠? 그럼 중심이 1,8이 되고요. 반지름은 사실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바뀌죠? 네. 그러면 x-1의 대곱 y-8의 제곱은 반지름이 원래 뭐였어? 1이었으니까 얘도 1. 이게 점대칭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다음 자, 직선에 대한 대칭은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 점 1,4를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칭 이동해.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 B야. 몰라. 맞죠? 근데 이 직선이 뭐라고? y는 2x-3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한다 그랬어?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그러면 얘네들의 중점 a 플러스 1, 2로 나누고 b 플러스 4를 2로 나눈 게 중점. 그럼 이 중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네. 맞죠? 그럼 직선에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2분의 b 플러스 4는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3. 양변에 2 곱하면 b 플러스 4는 2a 플러스 2 마이너스 6.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8 이렇게 하나씩 찾는 거야. 그래서 중점을 이용한 식을 하나 찾는다. 첫 번째. 됐어요?
두 번째, 우리 아직 안 쓴 게 뭐 있어? 수직이죠, 수직? 그럼 수직이니까, 요거의 기울기가 2니까 요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다. 맞죠? 그럼 기울기 공식 쓰면 a 빼기 1분의 b 빼기 4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 빼기 1 마이너스 붙인 건 얘네 둘이 곱하면 2b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거 이항하면 a 플러스 2b 플러스 1 마이너스 이항하니까 5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요 식도 하나 찾았네요. 그러면 끝! 그러면 둘이 연립해서 a, b를 구하자. a, b를 구하자. 그러면 여기다 두 배 할까요? 4a 마이너스 2b는 16. a 플러스 2b는 5. 더하면 5a는 21. 예? 분수 나오니? 어디 잘못됐는데? 잠깐만. 마이너스 8이니까 9구나 얘가.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9여야 하죠. 그쵸? 잘못 계산했네. 그럼 얘가 25. 그러면 A는 5. B는 2인가요?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다 5 집어넣으면 4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는 좌표가 5,2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크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이제 제일 그나마 어려운 거가 이제 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뭐냐면 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y는 x 플러스 3이래요. 근데 얘는 대칭인 선이야. 그리고 요 직선을 내가 y는 2x 마이너스 1을 요 직선에 대칭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있던 점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에 점이 나올 겁니다. 맞죠? 맞죠? 두 번째, 여기에 점은 이렇게 이동이 돼서 여기에 나타날 거야. 그럼 너희가 점을 각각 두 개를 구해서 점을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임의의 점 하나를 정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하나 찾고 여기 또 임의의 점 또 하나를 더 찾아서 대칭 이동한 점을 얘처럼 똑같이 찾아주셔도 돼요. 그럼 이걸 1번을 두 번 푸는 거죠. 맞지?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요거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해서 요것도 x 프라임, y 프라임인 거야. 결국은 뭘 구하면 되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의 도형의 방정식을 찾는 거야. x 프라임, y 프라임이 나타내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자치 방정식 문제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럼 봐봐.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좌표는 그러면 x, y고요. 여기도 어딘가 다 x, y죠. 그쵸? 그러면 x, y의 수직 이등분 찾는 거잖아. 그치? 자, 수직 이등분. 일단 2등분부터 하면 우리 얘들 2등분부터 했으니까 중점 x 플러스 x 프라임을 2로 나눈 거,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은 여기 위에 점입니다. 맞죠? 그래서 대입해줘. 일단 대입. 여기. 미안. 잘못 말했어. 여기다 대입해줘. 그럼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은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를 곱하면 y 플러스 y 프라임은 x 플러스 x 프라임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수직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뭘 쓰냐면은 이제 수직인 걸 써야 돼. 수직인 거. 자, 수직인 거 써볼게요. 수직인 거는 얘네들의 기울기 x 빼기 x 프라임 분의
y 빼기 y 프라임이 기울기잖아요. 얘 기울기 뭐야? 1이죠. 그럼 요거의 기울기는 역수하고 마이너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자, y 마이너스 y 프라임은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프라임 이렇게 되네. 그래서 x 플러스 y는 y, 아니다.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이렇게 돼요. 맞겠지? 됐죠?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우리가 구해놓은 거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뭘 쓰냐? 둘이 더한 거랑 뺀 거를 써볼까요? 더한 거랑 뺀 걸로. 그래서 x랑 x 프라임을 y랑 y 프라임을 다 구해보시면 돼요. x 플러스 y, x 프라임, y 프라임, y 플러스 y 프라임, x 플러스 x 프라임 플러스 6 빼주면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면 분산이 안 된다. dx는 이항하니까 2y 프라임 플러스 빼기 6. 그럼 x는 y 프라임 마이너스 3. 그쵸? 그쵸? 그리고 둘이 더하면 더한 건 옆에다 쓸게. 더하면 얘랑 좌변 우변에 있는 거 사라지고 좌변 우변에 있는 거 사라지고 그러면 y 플러스 2y는 2x 프라임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y는 x 프라임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요 두 개를 요 xy 있죠. 여기 있는 직선이잖아. 여기다 대입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 자, 대입해주면 y 대신 x 프라임 플러스 3은 2에 y 프라임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그쵸?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x 프라임 플러스 3은 2y 프라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2양 다 하면 x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 마이너스 플러스 10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 친구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대신 우리가 함수를 쓸 때는 이 프라임을 빼고 쓰죠? 그쵸? 도형을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아마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너희가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에서. 오늘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이 그냥 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은 뭐 여기는 딱히 뭐 볼만한 건 없고 한번 그냥 내용만 보면 주의해야 될 거 정도만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문제에서 종종 나오긴 해서 자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p y 마이너스 q가 나타내는 도형은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누구를? 얘를 이동해서 그러니까 요 친구를 이동해서 얘를 만들 거야. 그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돼. 문제에서 그걸로 조건 많이 주거든. 자 그러면 먼저 x 대신 마이너스 x가 생겼고 y는 그대로잖아. 그럼 x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맞죠? 그러면 뭐의 대칭? y축의 대칭인 거야. 맞아?
그리고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 컴마 y는 0이라는 도형을 이동을 할 거야 이제. 그럼 봐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이동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f의 마이너스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p 컴마 y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해야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얘는. 이해됐지? 이거 조심하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잘 봐. f의 x, y를 xy의 자리가 바뀌었죠. 앞에가 x였고 뒤에가 y였잖아요. 근데 xy가 바뀌었어요.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f의 y, x는 0이라는 도형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가 x니까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야. 어쨌든 x로 이동한 거는 이 x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 이동한 거야? p. 됐어요? 그래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해야 얘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x나 마이너스 y가 포함됐을 때 평행 이동하는 거나 둘이 자리를 바꿨을 때 평행 이동하는 거를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부호 신경 쓰고 얘는 넣는 위치 신경 쓰고. 됐어?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사실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하는 도형을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 크게 어렵지는 않다. 됐죠? 오늘 내용은 요게 답니다.